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것이 전혀 다른 걸 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운동계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그걸 오늘 정리를 할 거고, 그걸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량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증명만 하고 끝날 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풀어줄게요. 앞에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질문했던 애들 그런 걸 문제 좀 풀어줄 테니까 목표층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배웠던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 여러분, 오늘의 장이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요, 그에 따른 운동량 보존까지 갈 겁니다. 자, 먼저 작용과 반작용은 제3법칙이죠. 얘들이 나타나고 출현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힘이 생기는 원리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들은 항상 혼자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상호관계적으로 쌍힘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그죠?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 동일하면서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 하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얘입니다. 이 의미를 외우세요. 자, 얘를 F1으로 친다면 얘가 F2인데, F1을 우리가 A가 B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작용점 어디에 있어? 안 보여 잘? 그치? 이거 하다가 터져. A가 B를 어디에? 작용점이 있다. 내가 너를 때렸어. 누가 아파? 강으로 얘한테 정점이 있는 거야. 목적어에 있다고. 반작용은 뭐였어? 반작용은 B가 A를. 그럼 여기 작용점 여기 있네. 여기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거야. 자, 들어봐. 너희들이 계산적인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는 좀만 보면 알거든. 그래도 자연계리니까. 이 말로 정성적 해결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공식적으로 풀어. 예를 들어보자. 책상이 책을 받치면 반작용은, 책상이 책을 받치면 반작용은 책이 책상을 누른다잖아. 이런 거,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어차피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이건 다 알잖아.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A가 B면 B가 A다. 저 관계를 모르면 힘의 평형 관계며 작용과 반작용 관계를 맨날 헷갈려. 이거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빨리 풀면서 정확히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게 그 페이지 맨 밑에 정리가 돼 있거든. 이미 중간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 이건 운동 제3법칙으로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고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준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줄게. 봐봐봐. 작용과 반작용은 우리가 따져줄 때 두 힘이야. 두 힘. 그러니까 힘의 평형도 꼭 이렇게 써주자고. 두 힘의 평형으로 설명을 하자고. 작용과 반작용도 두 힘이고 평형도 두 힘만 갖고 따지자는 거지. 자, 여기서 얘들은 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와, 잘 안 나오네. 힘의 크기가 얘는 서로 동일하죠. 두 힘의 크기가 서로 동일합니다. 자, 힘의 방향은 어떻을까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반대. 어때, 여기까지? 똑같죠? 자, 여기까지는 작용, 반작용이든 누구든 두 힘의 평행이든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용점에서 달라지는데 힘의 작용점이 얘는 서로 다르다예요. 얘들은 일치고요. 그럼 이걸 저렇게 나타내 봐봐요. F1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A가 B를 어쩌고저쩌고 B가 A를 어쩌고저쩌고. 자, A가 B를 그 다음에 C가 B를 이런 관계예요. 이 둘은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데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어디에 있어요? B에 있어요. 이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자,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요. 여기는 지표면이에요. 그 위에 작은 물체가 하나 있어요.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자. 자, 얘는 정지 상태입니다. 문제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거 중력을 써요. 여러분, 중력 그릴 때 돌림에서 뭐 했어요? 물체의 무게중심 가운데를 향해서 아래로 그었죠, 항상. 그래야 정석인데 가끔 아래로 긋다 보면 막 글씨가 겹쳐지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딴 데다 그리세요. 노트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못 그리니까. 자, 이 아래에 얘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래로. 중력이라는 게 있고, 얘도 아래로 뭐가 있겠어요? 중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작용점을 일치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글씨가 겹쳐지는 관계를 약간 옆으로 비껴서도 이해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요 빨간색 위의 힘, 누구 거라고? A의 중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A 물체만 갖고 따져요. 운동계에서 우리가 따졌던 겁니다. A 운동계만 따지면 알자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럼 저거 반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요 힘은 뭘까요? 이겁니다. 말 만들어봐요. 작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표시가 A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B가 A를 어떻게 하는 힘? 받치는 힘이었죠. 이해 갔어요? B가 A를 받친다. 저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어떤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수평면에서는 수직 항력이 중력이에요. 근데 제가 벽에다 이렇게 붙였을 때 기억나요? 이건 수직 항력이 무게가 아니었죠. 그죠? 수직 항력은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봐요, 이제. 저 파란색이 나타나면서 이 일은 시작돼요. 여러분, B가 A를 받친 반작용. A가 B를 눌러야죠. 그렇잖아요. 반작용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빨간색은 왜 반작용 얘기 안 해요? 있죠. 빨간색 있습니다. A는 누가 당기는 거예요? 지구가요. 그죠? 그러면 누구도, A도 누구를 당겨요? 지구. 그런데 지구는 이쪽 운동계잖아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표시 안 한 겁니다. 요것만 표시해야죠, 여기만. 우리가 필요한 건 얘인데. 안 그래요? 옆집 잘 사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죠?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옆에는 얘 공부 잘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여기는 힘 있는데 안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거 직접적이잖아. B가 A를 받쳤어. 그럼 누구도? 사실 여기다 그려야 돼, 알죠? 아래로. 근데 보기가 어려니까 여기다 그릴게. 이건 뭐라고요? A가 B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럼 이제 B를 보고 B. 여러분 만약에 A가 없었으면 이거 있었을까요? 이거 없었어요. 그냥 빨간 B의 중력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 지표의 수직항력은 지표가 B를 받치는 힘 누구랑 같아요? 이 빨간색 B의 중력과 같았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AB가 생겨버렸네. 그러면 봐라, 이 두 힘의 합력과 똑같은 게 받쳐줘야 되잖아, 위로. 그래서 이 위로는 여기다 그릴게. 그냥 이 둘의 합, 누가 지표가 누구를 B를 받치는. 저게 끝이야. 야, 지표가 B를 받치면 반작용은 B가 지표를 누르겠지. 근데 지표에서 우리가 힘의 평형 관계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라고. 이해 가냐? 저렇게 정지 상태나 어떤 물체를 따질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려라? 중력부터 그린 다음에 맨 꼭대기부터 따져내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필요한데도 여기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운동계에 있는 힘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알았니? 그 결국 뭐예요? 저 A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 파란색 힘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지표가 받치는 이 결정적 힘이 커진 거야. 알았니? 힘의 평형관계. 그러니까 봐봐. 빨갛고 파랗고 얘는 힘의 평형관계죠. 왜요? A의 중력을 뭐라고 불러요? 지구가 누구를 당기니? A를 당기고 B가 A를 이거잖아. 지구가 A를 B가 A를. 그러니까 이 둘은 힘의 평형관계라 할 수 있고 B가 A를 받쳤으니까 A가 B를 눌렀다.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요? 여러분 뭐 교재 한번 봐봐요. 그 교재에 보시면 작용과정 법칙 사용 예래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하나 알려줄게요. 로켓 문제가 이게 나타나면 애들이 이래요. 자 봐요. 로켓이 있어요. 오, 잘 그려진다. 로켓 같아 보여요? 이 로켓이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옆에 막 이렇게 발사대가 있겠죠. 그래서 다 갖고 있다가 부릉 하고 얘가 올라갈 거예요. 자, 로켓이 누굴 밀었어요? 땅을 밀었죠. 지구를 밀었죠. 그럼 지구가 로켓을 밀었죠 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틀린 냄새가 폴폴 나죠. 센스가 좋은 놈들은 또 틀렸나? 라고 생각했겠죠. 자, 여러분 제 2차 발사는 이렇게 했어요. 스페이스X처럼. 왜? 스페이스X는 돌아와서 수직으로 착륙하는 걸 연구하는, 그죠? 여기서 온 거죠. 로켓을 여기서 온 거야. 오! 땅으로 벌어. 이씨, 로켓 안 날아가겠네 라고 생각도 해. 로켓은 날아갑니다. 그럼 땅을 민 게 아니잖아요. 누굴 밀었다? 연료를 민 겁니다. 연료를. 알았어요? 로켓이 연료를 밀면 어떻게 된다? 연료가 로켓을 민다. 우주 공간에 땅 없어요. 공간에 날아가려면 연료를 미는 수밖에 없다고. 이해 갔어? 그러면 그런 거잖아. 오른쪽 드론도요. 얘가 떠 있으려면 드론의 날개가 공기를 미는 어떤 힘을 에너지를 쏜다면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연료가 얘를 받쳐주는 힘을 놓는 게 얘가 수평으로 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바닷가 놀러 가서, 바닷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리배 타봤어요? 아니요. 뭐 집안에 돈이 없으면 못 탈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수치스러워 하지 마세요. 타본 사람 흔들어봐요. 집안이 좀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걸 탄다는 건 이제 연인이 있다거나 집안 가족이 정말 돈독하지 않으면 못하는 걸 알 거예요. 타본 사람들은. 욕 나옵니다. 그걸 밟아야 가거든요. 여러분, 그 배를 부두창에 딱 대고 내릴 때 있잖아요. 어떤 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착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물이에요. 그럼 배가 이렇게 와서 요 공간이 딱 벌어지는데 여기서 여 하고 이렇게 한 발짝 가는 순간
땅에 달 것 같죠. 배는 뒤로 가고 얘는 여기로 떨어져요. 바로 물 위에서 해보세요. 배가 자유롭게 물 위에 떠 있는데 바로 앞에 육지에요. 밀고 갈 것 같죠. 배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물로, 그래서 항상 배는 딱 선착장에 닿기 전까지 내리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뒤에서 무 밀어주면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배가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배를 밀면 배도 나를 밀어주잖아요. 아, 딱 작용 반작용 아닙니까? 근데 이 배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봐봐요.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왜 가겠어요? 내가 땅이 밀어주니까. 근데 이게 런닝머신이어봐요. 계속 제자리에서 걷죠. 이해 가서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반작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예가 굉장히 좋은 예인데, 여러분 거기 이거 말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 노로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어주는데, 이 노가 우리랑 배의 운동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가는 거야. 작용과 반작용은 예로서 정말 많이 나와요. 관성도 예로서 많이 나왔죠. 힘과 가속도는 잘 안 내요. 너무 당연한 거라. 알았니? 근데 관성은 가만히 보면 뭐예요? 정지관성 아니면 운동관성이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앞으로 가는 거죠. 알았어요? 자, 얼음판에서 나랑 어떤 어린아이랑 서로 밀어요. 누가 더 큰 힘 받겠어요? 어린아이, 어른, 누가 더 큰 힘을 받겠어요? 똑같다고요. 어른이 아이를 밀면 누구도, 아이도 어른을 밀게 됩니다. 그 힘의 크기는 똑같다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맨 밑에는 그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55쪽 잠깐 가봐요. 55쪽에 3번 봅시다. 그 물체 질량 M이 책상에 놓여 있죠. 자, 아주 컴팩하게 그 물체 질량은 없다고 해요. 물체 질량이 없어요. 그럼 책상에 중력이 있겠죠. 그럼 지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책상을 받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책상은 정지 상태예요. 관성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물체가 올려져 있으면 일단 중력은 두 개가 돼요. 맞죠? 물체의 중력 그리고 책상의 중력 그렸어요. 그럼 물체 중력부터 보라고요. 왜 물체의 중력은 책상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얘가 책상을 뚫고 아래로 안 내려와요? 왜? 책상이 물체를 받치니까요. 맞죠? 책상이 물체를 받치면 반작용. 물체가 책상을 눌러서 아까까지도 없었던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럼 지표가 받치는 힘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야 힘의 평행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중력을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물체부터 작용반작을 그려서 내려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페이지 56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어내는 마지막 방법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까지 보여줄 거니까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운동량 보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결론이에요. 아, 이랬더니 운동량이 진짜 보존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 있잖아요. 정말 풀다 보면 되게 쉬울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근데 이유도 모르게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게 날아가는 데가 여기에요. 말 하나 바꾸면 끝나거든. 내가 질문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 운동량 배워서 알고 있죠? 자, 운동량 한번 써볼게요. 운동량 보존 그러면 운동량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겨울방학 때 알아야 될 건 계산의 능력치가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이에요. 운동량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질량, 킬로그램이죠? 속도, 미터 퍼 세크예요. 하면 운동량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단위는 이렇게
그래서 얘를 M이라고 놓고 얘를 V라고 놓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외웠어? MVP 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질문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여러분, 알짜임이 0일 때의 물체의 모습이 뭐뭐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하고 등속.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물체는 애를 쓴다. 무슨 성질? 관성이었습니다. 이해 갔어요, 지금? 그렇다면요. 움직일 때 생각해 보세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뭘 갖고 있나요?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네요. 운동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맞는 말이라고. 다른 얘기처럼 이런 거 듣지 마요. 잘 들어요. 제가 관성력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을 거예요. 관성력은 질량이 클수록 유리한 거 맞잖아요. 근데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크면 관성을 지키기가 유리합니다. 운동량 자체가, 여러분, 운동량을 계산할 때 운동량 자체가 관성과 관계가 너무 깊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질량이 크잖아요. 질량이 크면 동일한 속도라도 관성을 유지하기가 쉽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크잖아. 맞죠? 여기까지는 속도가 일정할 때 관성력이 크다고 해요. 이건 틀린 말. 왜 그러냐? 제가 관성력이 진짜라고 했어요? 가짜라고 했어요? 그것도 못 들었어요? 진짜였으면 내가 얘기했지 않았어, 지금. 그치? 그럼 뭐가 다를까? 가짜. 이 친구 되게 착한 친구다. 친구야? 그러면 사기 안 당하게 잘 옆에서. 이거 그럼 혼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관성력이 왜 가짜라고 하냐면 외부에 알짜임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힘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외부의 힘이 있으면 그 힘의 방향이 어디로 나타나요? 항상 반대로 나타납니다. 붕 하면 니네 몸은 어떻게 돼요? 뒤로. 끼익 하면, 여러분, 끼익 하면 속도가 주는 거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예요? 반대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물체가 이렇게 달려올 때 저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럼 관성력으로. 쏠리는 겁니다. 관성력이 90력으로 작용하면, 외력이 알짜임이 90력으로 작용하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 원심력. 이거 내가 관성력의 일종이라고 그랬지. 다시 말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질량이 있으면 관성은 크지만, 관성력이 있다고는 안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걔는 속도가 변해봐야 돼요. 속도가 변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있다는 거고, 가속도는 원인이 뭐였어요? 힘이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F는 뭐예요? 제2법칙 F는 그래서 F는 MA예요. P는 뭐예요? MV예요. 누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M이죠? M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 뭐든지 진행을 하고 나면 속도는 변해도 M은 안 변한다고. 이게 물리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 알았니? 핵 분열하고 핵 융합하고 이런 거 없다고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뭐만 변한다? 속도만 변하네. 그럼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네. 그럼 뭐가 따라오냐? 힘이 따라온다.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걸 보는 거라고. 지금 주절주절 얘기했는데 봐라. 내가 말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거 맞다라고 이해가 되잖아. 그걸 눈으로 보라고. 알았어? 잘 봅니다. 운동량을 저렇게 계산하는데, 여러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겠지. 그럼 누구랑 비례값일까? V가 뭐야? 벡터야, 벡터 얘들아. P는 뭘까? 벡터다. 속도의 벡터와 운동량 벡터가 성향이 비슷하다고.
F는 MA에서 내가 그랬잖아. F하고 A는 비례관계라고. F 때문에 A가 생긴다고. 무슨 얘기냐? 속도 때문에 운동량이 생기는 거라니까.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니까. 그게 비례관계라고. 이해 가니 여기까지? 반복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들어봐. 계속. 알았어? 자, 이제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라고 할래? 저 P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고, 맞지? 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었어? 운동 방향이었어. 이해 갔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속도가 점점 줄면 운동량도 어떻게 된다고? 점점 줄겠지. 속도가 주는 이유가 뭐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떨 때 주니? 반대일 때.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지금 계속 얘기가. 응? 내가 던지는데 뭔 근거로 저렇게 막 던지지? 나는 왜 저걸 이렇게 말 못하지? 못 봤으니까. 그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던지니까 마치 그런 거랑 같아. 천사 좋아해요? 천사? 네? 천사 좋아합니까? 천사요? 응. 안 좋아해요? 천사가 또 갑자기 냉정해지려고 그래. 아까 그 순수 국어했던 넌 어디 가고. 패스. 여러분 천사라는 게 좋죠? 악마보다 낫잖아.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천사 그런데 왜 부정적 이미지가 안 들어요? 예전부터 다 같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알았냐? 봐봐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할 때는요, 반복적으로 어떤 이론이 계속 되면 당연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당연히 그렇다.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라. 너희들도 눈이 있지. 눈 있으면 사람을 볼 거 아니냐. 자기 깐에도 딱 벗었고 저 사람 괜찮다라는 사람이 멋있고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다. 저 사람 왠지 해를 끼칠 사람 같은데 이거 가능하지 니들도. 그치?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정반대인에 보면 전자면 해를 끼칠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 가슴이 뿌듯한데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거의 반대의 어떤 그런 걸 하면 상처를 입고 막 한 1년을 찍고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 게 부정당했을 때. 그죠? 니들은 물리를 후자처럼 공부한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틀려? 틀려? 그럼 어때요? 찍고 생활로 1년 동안 물리를 등한시하며.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섭리를 쫓아오라고. 알았니? 자, 다시 여기까지 뭐 배웠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라는 애는 운동량과 같은 비례관계다. 운동량이 변하면 누구도 변한다? 충격량도 속도도 변하는 거지. 운동량이 변하면 속도도 변하는 거지.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고 지금 거기까지만 한 거라고. 질량은 거의 일정하게 주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충격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충격량과 운동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이걸 봐. 자, 충격량. 여러분 통과 시간에 배웠지? 충격량이 뭐였냐? 충격량을 I, 임팩트라고 해요. 그치?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삼각형 델타라고 읽어. 알지? 나중값에서 처음값 뺐다는 뜻인데 결국 충격량이라고 하는 애는 힘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자. 충격력이라고. 곱하기 시간 변화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 알겠어? 근데 얘들아 충격력이 생기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충돌이 일어나야 돼. 맞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든가 가만히 내 뒤에서 받치든가. 알겠어요? 내가 쫓아가서 받든가.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돼.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무슨 법칙이 생겨날까? 내가 바위를 주먹으로 치든 솜으로 내가 주먹으로 치든 둘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을 정확히 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제 다구를 당했어. 동네 형들한테.
6명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니? 나도 걔들을 때렸어. 그들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릴 때 얼굴이 그 주먹을 때린 거야. 왜? 그러면 때리는 사람 지쳐. 잘못되면 손도 나가요. 해봐서 알아요? 좀 많이 해봤죠. 맞는 쪽으로. 맞으면요, 때리는 사람이 지쳐요, 그것도. 선생님이 오늘 나를, 요즘엔 안 때리죠. 맞아본 사람 없죠,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 딱 한 번을 맞았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2주를 목을 맞았어요. 한 120대를 맞았나? 그님이 혼자 화나신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 팔이 제 플라스틱 팔처럼 120대를 맞았어요. 이렇게 보았고, 근데 아버님이 이거 딱 보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쫓아갈 줄 알았어, 나. 그래서 딱 보는데,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위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야자 시간인데, 저도 이렇게 의자에 허성세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몇 놈 있잖아요, 나는 애들. 치고, 차차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보죠! 그러고 나오래요. 봤다고, 자기를. 키 끄는 게 나라고. 어때요, 저는? 적극적으로 변론하죠.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객입니다. 와, 그러다가 딱 한마디를, 이게 실수인가 싶은데, 우리 담임선생님 되게 착하신 분인데, 교무실만 끌려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창피하다고. 교무실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면, 그 말이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끝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 이 객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끝내자고 끌려가서, 언진하게 말씀드려요. 10년 동안 못 맞는 매를 다 맞았어요. 쓰냐, 우리 다윗이 안 쳐다보더라고.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줬어. 했던 그분이 싫어졌어. 그래서 제가 학교 갔을 때 절대 매질을 하지 말자. 한 달 만에 깨졌어요. 매질을 하지 말자. 매가 필요한 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섞인 폭력은 애들이 알아요. 갑자기 꾹 하면서 막, 여러분, 지금부터 물체를 충돌시킬 거야. 알았어? 물체를 충돌시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봐. 자, 내가 요걸 하나 그려놓을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여기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면 현장을 봐야 돼. 계산을 돕기 위해서 A, B를 두 물체를 놓고 얘들 질량을 동일하게 놓게. 2kg, 2kg. 자, 얘는 정지 상태고 얘는 이러한 속도를 갖고 있어. 안 봐도 뻔하지? 시간이 잠시 흐르면 어떻게 되겠냐, 얘들은? 충돌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충돌을 할 거야. 이 상태를 잡아. B는 여기 있는데 A가 와서 충돌을 한 거야. 자, A가 B를 때렸지, 빵. 그럼 누구도? B도 누구를? A를 때리겠지. 누가 더 커, 힘? 똑같아. 그럼 충돌한 시간 똑같지. 둘이 만난 건데 이해 가냐? 다시 말하면 이들의 충돌 과정을 보잖아. 분명히 이게 누가 누구를 민 힘이야. A가 B를 때린 힘. 그럼 반작용은 이게 생기겠지. B가 A를. 이 크기가 같고 충돌 시간이 동일하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떨 거냐? 같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힘과 I가 비례값이기 때문에 델타 T는 스칼라지만 충격력과 I 임팩트 충격량이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벡터량이에요.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봤다는 거야. 봐라. A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힘은 방향 어디냐? 반대지.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 줄겠지.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데? 20인데. 맞죠? 20kg/s. 그거보다는 어떨 것이다? 떨어지겠지. 이해가냐? 운동량이 떨어질 거야. 이해가? 그럼 뭐가 생겨? 운동량이 변하면 속도가 변하지. 뭐가 생겨? 오케이. 그 가속도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이 F 때문에 생긴 거야. 이해가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F는 MA잖아. 맞지? 그게 힘이고. 그럼 운동량이 변한 만큼 어디 갔냐고. 그게. 운동량 어디 갔냐고. 그 운동량이 변한 만큼을 보니 그게 충격력과 시간을 곱한 것과 똑같더라는 거야. 왜? 여기서 단위 환산이 나와. 요거 F가 뉴턴이지. 요거 세크지. F는 MA지. F는 MA가 MA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A가 미터/세크 제곱이다. 세크 곱해봐. 뭐 나온다? 운동량 나와. 킬로그램 미터/세크가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얘들아, 봐라. A는 충격력을 반대로 받았어. 그래, 속도 줄어. 근데 거기다 시간을 곱한, 충격력의 시간을 곱한 값이 얘가 잃어버린 운동량이더라는 거야. 알았냐? 근데 그 크기가 F 곱하기 델타 T, 잃어버린 운동량 크기가 얘랑 똑같은 거야. 얘 정지에 있던 애야. 그럼 그 운동량을 받았겠지. 걔 속도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데 똑같더라는 거지. 얘가 잃어버린 운동량과 제가 가져간 운동량이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예를 들어 A가 정지해 있든, 아니면 A가 처음에 속도보다 느리게 쫓아가든, B가 앞서가겠지만, 아니면 둘이 붙어가든, 운동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여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더 눈으로 보여줘야겠죠. 니들이 배운 거 한도 내에서. 알았어? 이제 봐봐봐.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운동량의 변화라는 막 주구리주구리 얘기가 잔뜩 있어. 밑에까지. 알겠냐? 이걸 내가 그래프로 보여줄게. 잘 보자. A, B 모두를 써줘야 되겠지만 나는 물지 하나만 놓고 니들에서 설명해 줄게.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그려. 시간과 속도 그래프야. 얘 직선 기울기 지난 시간에 배웠어. 가속도라고. 면적은 이동거리고. 근데 우리 거기까지 아니고, 잘 봐. 여기가 1인데 여기가 5야. 자, 이렇게 돼서. 그리고 얘 무슨 운동해? 등가속 운동하지 않아? 자, 2초. 이렇게. 자, 얘 가속도 얼마 나오니? 2초 동안 속도 얼마만큼 변했어? 4. 그래, 가속도는 2. 2야. V는 2t 플러스, 그리고 t는 2초를 대입하면 속도 5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갔냐? 니네 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시간과 뭘로? 가속도. 얘 가속도 어땠어? 2초 동안에 1로 일정했지. 그잖아. 일정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2로 일정했다. 이렇게. 이거 두 개 같은 그래프 이해 가능한가? 지난 시간에 했지? 자, 여기다 질량만 툭 던질게. 질량을 요렇게 2kg으로 넣을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 속도는 누구라고? 운동량과 비례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잘 봐. 속도값과 P가
비례 관계면 얘와 얘도 동일해. 뭐가? 그래프 모양이. 그럼 여기다 내가 써볼게.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를 본다라고 치려면 2초 0 얘는 왼쪽 이 그래프랑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그래프가. 그럼 뭐만 다르냐? 제시값만 달라. 자, 봐봐. MV 얼마 떠? 이 운동량이. MV 얘는 얼마 뜰까? 10 이렇게. 이 운동량이. 이해하냐? 아,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갔지? 자, 다시 F 이꼴 뭐라고 써 얘들아? MA. F와 누구? A. FT와 AT도 같은 관계야. 그래서 그럼 얘를 시간과 힘으로 나타내면 쟤는 그래프가 누구랑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랑 똑같다. 다만 F 이꼴 MA라고 몇 뉴턴?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왔어? 봐. 이 그래프의 가속도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였지. 이 그래프의 힘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였던 거야. 알았냐? 이 기울기 얼마 나오니? 이렇게 나오지. 변화량이 8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 나오지? 얘는 2 나오잖아. 그래서 봐라. 요 면적이 얼마니? 4지. 요 변화량이 바로 이 면적이야. 속도진 거야. 다시 요 면적 얼마 나오니? 8 나오지. 만약 이것도거든? 요거야. 이해하냐? 이 그래프 4개가 머릿속에서 평평 돌면 여기 문제는 다 봐. 알았어? 무슨 말인지? 결국 니네가 배우는 게 다 뭐지? 통과 시간에 이거 배운 거야, 니네. F 곱하기 T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며, 그지? 아래쪽은 안 배웠지?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만 배웠단 말이지. 근데 이 그래프의 정량적 관계에서 정말 PT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이듯이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보는 이게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계속 M만 갖다 써놨을 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기가 한번 돌려봐요. 아, 이게 같은 얘기겠구나. 돌려서 눈으로 보고 계산이 되면 여기서 무슨 말을 샤샤샤 하든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알았니? 여러분, 거기 56쪽에 3번 운동량의 변화량 가지고 그 밑에 식들이 쭉 써있죠. 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봐요. 여러분, 거기에 F는 M에 써 있고요. M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 떴어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써놨는데 선생님은 눈에 보이게 해줬잖아. 이거 기울기. 델타 T분의 델타. 이게 기울기라고. 저게 F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T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가 무엇이다? 힘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 눈으로 확인한 거야.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아 얘가 힘이 더 셌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냐? 기울기가 크면 직선 기울기 크면 여기서 크면 우리 가속도 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기울기 크면 힘이 큰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운동량 보존을 볼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를 기준으로 보세요. 얘가 바로 기준 파트예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충돌전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충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작용반작용을 본 거야?
충돌 보고 본 거야. 충돌을 봤더니 힘 곱하기 델타 T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걸 알아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이 힘 곱하기 충격력 곱하기 델타 T를 충격량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결국 얘임을 너희들이 안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임을. 그건 그래프로 보여줬더니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아 이게 지금 플러스 면적이니까 얘가 증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왜? 내가 그런 말 한 적 기억 하나 못 있다. 저번 주에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무조건 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뭐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 물체의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가속도를 해석하라고 했지. 얘는 다 알려준 거라고. 지금 다 이게 플러스 쪽 면적이잖아. 1사분면 면적이니까 플러스면 증가야 무조건.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플러스는 무조건 증가라고 생각하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 그냥 운동량 보존에 대한 예만 살짝 나왔는데 조금 깊게 들어볼게. 봐봐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봐. 충돌을 하면 어떤 충돌이 있느냐를 보여줄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거든. 완전 탄성 충돌. 이게 어떤 거냐면, 충돌 후의 모습을 봐. 자, A가 정지해 있는 거야. A 몇 킬로였어 얘들아? A 2킬로야. 명심해. B가 달리고 있는 거야. V. 되니? 저 V 얼마야 되냐? 봐라. 충돌 전에 A가 운동량이 20이었어. 충돌 후에 0이야. 얼마 잃어버렸어? 20 잃어버렸지? 그게 요 시간이 있지. 충돌 시간 곱하기 F라고. 그만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충돌 시간 곱하기 F 얘는 그만큼 없겠지. 얘 25 뒀다니까. B 속도 얼마일까? 10m/s이어야 돼. A, B가 모두 2km니까. 자, 봐라. 충돌 전 운동량과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합이잖아, 합. 결국 PA 플러스 PB인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0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충돌 전에 정지니까. 이게 혼자 얼마였냐? 20kg 미터 퍼 세크였다고. 이 값이 충돌 후 운동량 합과 같아야 된다고.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야. 힘 똑같지? 시간 똑같으니까 한쪽이 잃어버린 양을 한쪽은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PA 플러스 PB를 했더니 얘가 0인 거지. 얘가 얼마여야 돼 그럼? 2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 속도는 1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완전 탄성 충돌을 했더니 잘리나? 잘리니? 요거. 먼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어때 지금? 성립해. 두 번째야 봐. 운동에너지 합도 보존이 되는 것이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저 A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씁니다. 2분의 1 mv제곱. 그럼 A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J이잖아. B는 얼마고? 0J이고. 됐지? 얘 계산해봐. 얘 0J이고. 얘 얼마 나와? 100J이고. 어때? 보존되지? 자, 이런 충돌이 어떤 충돌이냐면, 충돌을 딱 하잖아?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나면 무슨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거야? 소리 에너지 손실이 생기니까 또 충돌하는데 열도 안 나, 빛도 안 나. 무슨 얘기니?
이거라고. 소리 들어서 못 들었어? 난 들었어. 이거야. 들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충돌이 세상에 있겠냐고. 없지? 이게 완전 탄성 충돌.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세상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비탄성 충돌이 있어. 자, 비탄성 충돌은 이런 거야. 결론을 다 준다고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은 운동량 보존되니까 얘는 운동량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야 돼. A가 이렇더라는 거야. 그러면 B는 얼마이겠냐는 거지. 충돌 전과 후가 운동량 보존된다고 했지. 얘 얼마 나오겠냐? 4 나오지. 질량이 2kg에다 속도 2.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16 나와야지. 그래 20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6 나오려면 속도 얼마 해야 돼? 2kg짜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 갔어 지금? 여기까지? 자, 얘들 운동량 비교했더니 어떠니? 성립하더라는 거. 운동량 보존은 두 개의 충돌에서 봤듯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충돌 전과 후는. 왜? 하나 잃은 걸 하나가 가져갔을 거니까 분명히. 자, 그런데 얘 성립하는지 봐봐. 운동 에너지 보존을 성립하는지 보자. 자, 충돌 후 A의 후야 후. 얘들 모두 충돌 후야. 충돌 전은 100J인 걸 알았잖아. 이건 100J잖아. 그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얘 얼마 나와요? 4조 올라오죠?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는 똑같잖아 지금. V 제곱만 따지면 되니까. 얘 몇 조 올라와요? 88에 64조 올라오죠? 이해가요? 합쳤더니 68줄 올라오죠. 이해갑니까? 100줄에서 얼마 잃어버렸어요? 32줄 잃어버렸죠? 손실이 있다는 거죠. 저런 충돌이 대부분이에요. 소리도 나고 빛도 나고 열도 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저렇게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요즘 들어서 이 트렌드가 많이 나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얘들이 같은 운동계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붙어서. 자, 여러분, 얘 속도 얼마 나와야 돼요? 4 곱하기, 운동량 합이 4kg잖아요. 질량 합이. 4 곱하기 얼마 하면 20이에요? 5요. 자, 여러분. 지금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이죠?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A가 잃어버린 충격량, 결국 마이너스인 충격량,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A는 운동량이 줄었다는 거죠. 얼마가 주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경우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상대방 B가 가져간다고 친다면 어떤 충돌이든 뭐는 보존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운동량 보존이 얘는 성립한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 안 하잖아요. 봐봐요.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죠. 얘는 않더라는 거야. 얘들 에너지 얼마나 나올까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50조. 손실이 제일 크죠, 얘가.
완전 비탄성 충돌은 절대 절반으로 에너지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중심으로 지금 가운데 건 지우지도 않죠. 지금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문제 하나를 보여줄게요. 수평선상에서 이렇게 수레가 두 개가 있어요. 수레가 여기도 수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A는 B는 이렇게 물체를 좀 실었어요. 빵을 실었던 뭐 물체를 하나 실었어요. MA가 있고요. MB가 있어요. 1대 4예요. 질량 B가. 얘를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 그리고 그걸 실로 딱 고정해 놨어요. 실로. 이 실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용수철이 제자리에 툭 떨어질 겁니다. 밀 때까지만 작용하고. 이해가요? 그 다음부터 무슨 운동할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분리가 된 후에 여기로부터 정면이죠. A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달리고 있을 거예요. 등속 운동으로. B를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촬영하든 이 사진은 동일한 시간 구간 동안 찍은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찍혔습니다. 맞잖아?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봐요. 이 용수를 딱 튕겨나고 난 데부터 쟀다면, 응? 막 밀어내는 그 순간이 아니라 땅 떨어지면 쟀다면 등속운동이고, 속도를 잘 보라. 이거 지금 딱 분리 전에 운동량하고 얼마야? 진지하죠? 진지합니다. 운동량이 뭐 곱하기 뭐예요? 질량 곱하기 MVP. 맞죠? M은 있죠? V가 얼마예요? 익숙하지 못해도 너무 익숙치 못하다. 결론이. 여러분, 이 실험은 출제자가 니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낸 거예요. 실험 폼을. 지금 실로 묶여있죠? 쟤들 정지해 움직이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 정지 잡아놓고 있다고. 네, 자원. 그래 실을 끊어야 좀 튕길 거 아니여. 정지하고 있으면 운동량 합이 얼마거든요? 그래 0이지. 그럼 분리시키고 난 후에는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음이 아프지? 운동량 보존된다고. 분리 전에 얼마였어? 0. 분리 후. 그래, 그거야. 간단하게 니네가 상황을 많이 안 봤으니까 저건 계속 보고 있는데 딱 내니까 이렇게 되잖아. 왜? 항상 달리고 있는 것만 봤으니까. 정말 단순하잖아. 얘는 분리된 후도 운동량 합이 0이 되겠구나. 근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래? 1대 4지. 속도면은 아니요. 뭘 눈치 네가 얘기해. 몇 대면? 이씨 밤중에 나한테 플러스 장난을 해서 야 얘기해봐. 얘들아, 질량이 1대 4라. 어차피 쟤 방향 어떠냐? 서로 반대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운동량 크기가 어때야 돼? 크기 같아야 돼. 근데 질량이 1대 4라고. 속도는 4대. 그래, 속도는 4대 1이라니까. 몇 가지 가냐 여기는? 자, 됐지? 동일한 시간대 찍었지 저거. 내가 딱 찍었잖아. 거리비 어떨까? 중앙업도 거리비 4대. 4대 1이라니까. 똑같아요. 거리비도. 왜 4대? 잘 봐요. 얘 운동량이 뭐예요? 지금 현재 M, A,
곱하기 VA예요. 됐어요? 얘 운동량은 MB 곱하기 뭐예요? V 이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질량비가 1대 속도비는 이게 4고 이게 1이어야 둘이 같이 똑같지 않나요? 아 설마 14, 41 이러면 안 되고요. 아, 네. 요 유머를 던졌는데 막 심각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 네. 이해갔습니까? 아,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가 4대 1이면 거리도 4대 1이라고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통과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통과하면 됩니다. 팽매. 못되게 생겼어요. 아우, 이빨 봐라. 살벌. 아우. 여러분, 얘가 9kg짜리. 큽니다. 얘가 2m/s로 싹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뭣도 모르는 물고기 한 마리가 웃으면서 1kg짜리야. 아, 나름 커요. 4m/s로 다가옵니다. 볼. 자, 둘이 만나고 난 후입니다. 볼. 얘 속도 얼마일까요? 벡터예요, 벡터. 저것도 벡터. 여러분, 벡터 그러면 부호가 뭐밖에 없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큰 물고기를 플러스로 놓든 반대편 물고기를 플러스로 놓든 놓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뭘로 했을 때 편하더라? 계속 방향이 안 바뀐 애가 편하더라 이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운동량 충돌 전에 합 얼마였어요? 운동량 합. 봐요. 여러분, 제가 물리 초기에 그랬죠. 니들은 계산을 다 할 줄 아는 애들이야. 뭐 때문에 계산을 못 하느냐? 개념이 몰라서 그래. 저거 넣어야 되나? 저걸 빼야 되나? 벡터는 합하는 겁니다,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합하는 거라고. 얘는 뭐 나와요? 얘를 여러분 플러스로 놓으라. 질량에다 플러스 쓰지 말고 놓으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럼 큰 물고기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18. 작은 물고기 운동량은? 마이너스 4 합치면 맞습니다. 14예요. 운동량 하고 14. 근데 안 해봐서 이거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자, 이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해봐. 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그걸 착한 애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괜히 냉정한 척하더니. 이게 앞으로 도둑질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해. 네. 저렇게 계산하는 게 어떤 일이야? 좋은 일. 넌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얘 운동량이 18이고 제 운동량은 마이너스 4인 거야. 아니 내가 선생님 저 얘 마이너스 잡으려고 잡으라고 했잖아. 얘가 플러스 4면 얘 뭐지? 마이너스 18이라 합치면 마이너스 14가 되면 된다고. 근데 얘가 화살표 해줬자기로 간다고. 마이너스잖아. 이해하니? 그럼 충돌하기 전에 아까 플러스로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14였으면 충돌 후에도 얼마야 돼? 14인 건데 문제는 이거지. 자, 이 물고기 질량 얼마로 잡아요? 9. 안 돼! 아, 이게 먹었잖아! 아, 10kg. 그래, 10kg라고.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됐어? 그럼 10 곱하기 얼마 하면 14야? 10분에 14. 그래, 1.4m/s가 정답인데 니네 보면 아니 저 계산 아우 저게 뭐 그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가 직접 문제를 읽고 들어갔을 때 이게 뭐야 경험치야.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느냐인데 아 이거 계산 못 해갖고 틀리겠냐고. 니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지. 그럼 자꾸 어렵다고 그러고. 네.
어디서부터 챙겨? 한 달도 수업 안 했는데. 이해 갔어요? 운동량 합은 이런 거예요. 방향이 탁 바뀌는 순간.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오잖아요? 금방 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 문제가 같은 게 뭔지 아니? 한쪽은 철수, 등치 이만한 애. 한쪽은 영희, 등치 작은 애는. 밀어요. 자, 어느 정도 갔어요. 둘이 운동량 합 얼마 나와야 돼요? 0. 그래요, 이겁니다. 아, 처음에 이러고 출발했잖아. 밀었잖아. 그럼 누가 더 멀리 갔을까요? 철수 형이 똑같이 거. 이런 뽀뽀한 단어 샵. 네. 잠시만요. 뭐죠? 여러분, 철수하고 영희 중에 누가 질량이 작았어요? 영희가 작았으면 계속도가 빨라야 된다니까. 걔 멀리 갔어요. 제 보세요. 빵 싣고 달리는 저 수레가 더 좁은 거 안 보여? 좁은 거. 질량이 크면 거기에 속도를 곱해서 반대편이랑 크기가 같으려면 속도는 적은 속도가 나와야죠. 질량이 작은 애는 큰 속도. 근데 저거 좀 보면 그렇겠다 끄떡끄떡이 세네 번 잔디 인형처럼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어려운 게 물리는 어려운 거 푼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이 빡빡해야 돼. 기본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운동량 합을 할 때는 방향성을 고려해줘. 이거 방향성 없으니까 쉽죠. 한쪽 방향 계속 가니까. 저런 거 나오면 이런단 말이야. 벡터입니다, 벡터. 아셨어요? 여러분 페이지 57쪽까지 쌤이 다 해버렸네. 자, 페이지 58쪽으로 가봅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자 다 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물체의 운동과 운동량 보존은 이게 무슨 충돌일까요? 그 장난감 그 기차? 완전 탄성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둘이 합쳐서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 에너지 손실 제일 컸거든요? 아까 봤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애 봐봐요. 둘이 분리되는 경우, 이거 뭘로 푸는 거예요? 분리하기 전에 운동량 합은 얼마고? 0이고, 분리한 후도 0인데, 질량이 작은 놈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걔가 중심적으로 멀리 갔겠군. 이거예요. 끝입니다, 이게. 경험을 쌓으면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 그리고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 사례를 보면, 컬링 있죠, 컬링. 그 몇 해 전부터, 그죠? 이걸로 뭐 메달 좀 땄다고. 여러분, 컬링과 똑같은 운동이 당구예요, 당구. 당구공도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교통수단에 여러분, 패들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패들보드가 어떤 연예인 때문에 유명한지 알죠? 그죠? 그, 누구네 민박, 그것 때문에 막, 잠깐 그거 탔잖아. 안 봤나? 야, 니네 그분도 뭔 사람이냐? 니네 모르냐? 효리가 누군지 몰라? 니요? 알아? 너 나랑 때 비슷하네. 아이씨. 네. 걔 패들 그거를 보드를 타고 있었다고. 그것도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 알죠? 그거 그냥 배에다 얹고도 쭉쭉 타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내리는 놈이 저렇게 해. 그거 폭발입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뭐라고 그거 아까? 작용? 반작용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발사체 운동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22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더욱 부각시킨 게 바로 운동량 보존적인 거예요. 왜? 충돌 과정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한다면 그들의 충격량은 같을 것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어서 운동량은 자동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이다까지가 너희 이론이에요. 에너지는 따지도 말고. 알았냐? 자, 여러분 59쪽에 3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요. 이 모습은 충돌 전과 충돌 후만 보여준 거예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충돌하는 그 과정 요거 안 나와요. 전과 후만 탁 떨어집니다. 근데 우린 이것만 봅시다.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얼마예요? 총? 6이죠? 그 전에 A만 운동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충돌 후에 이거 무슨 충돌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맞아요? 그럼 4kg 곱하기 얼마 하면 6 나오냐예요. 2분의 3이에요.
이해갑니까? 다음 4번 보세요. 여러분 질량은 보지 마세요. 꼭 A가 빨라요. 질량 크게 보지 말고 A가 충분히 빨라야 충돌을 하겠죠. 자, A의 운동량 얼마? 숫자만 10, B의 운동량 8, 18이 합쳐서 18. 그럼 충돌후에도 얼마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충돌후에 보니까 A가 속도가 느려졌네요. 운동량을 잃은 거죠. 얼마 잃었을까 A는? 처음에 10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2죠? 8? 그 8을 잃은 거예요. 맞아요. 그 8을 누가 가져갔을까? B. 당연히 B가 가져갔겠죠. B는 처음에 8이었죠? 네. 8 더하면 16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V는? 4.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내가 말한 건 충격량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한 거고 운동량 보존으로 봐도 금방 풀죠. 18 나와야 되잖아. 18. 오른쪽도 18. 그럼 왼쪽 A가 2니까 얘는 16. 8 나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갑니까? 네. 4 나오면 되는구나. 얘들아, 왼쪽에 2번 보이냐? 2번 보이냐? 왼쪽에 2번? 네.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이거잖아, 지금 이게 그래프가. 요렇게 다 바꿔. 요거잖아, 운동량 시간 그래프잖아. 요렇게 바꿔봐. 거기 질량 줬나? 있네, 질량이 있네. 자, FT, AT, VT로 바꿔. 자,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또 어수선하죠? 이건 자꾸 해보면서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하면 여기는 내용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하게 한 건데 여러분 거기에 얘가 뜬 거예요. 보세요. 이쪽에 시간과 운동량이 뜬 거라고 이렇게. 근데 얘가 2고 8인 거예요. 중간가 모르겠고 요렇게 여기 몇이고 3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받은 그래프예요. 그러면 MVP에서 속도와 누구는 운동량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니까. 똑같이 얘랑 똑같이. 시간 그대로 쓰세요. 시간은 3. 자, 문제는 M 곱하기 V가 P인데 얘는 여전히 몇 킬로예요? 2킬로잖아. 그럼 속도가 얼마일 때 2가 나오냐? 2요. 속도가 얼마일 때 8이 나오냐? 4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봐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얼마 나옵니까? 3분의 9나 1 나오네. 1 가속도 이거 2인 줄 알았네. 그죠? 3일 때 1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 F 이꼴 MA인데 M은 계속 2kg잖아. A가 1이면 2kg 곱하면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얘랑 얘랑은 비례하니까 똑같아요. 그럼 3초 동안에 얘 얼마다? 2구나. 2N.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보면 잘 보세요. 요 면적은 3m/s가 나와요. m/s 제곱의 세크를 곱한 거니까. 그건 이걸 의미한다. 1에서 3만큼 커지면 4구나. 이걸 의미한다. 면적. 속도 변화를. 그럼 얘도요.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6N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쓰면 6kg/s라는 얘하고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 거야. 얘는 충격량이니까. 여기 같은 셈셈이라고. 그러면 6은 표기값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6이에요. 이해 갔죠? 그리고 보세요. 얘를 변형을 보니 이 기울기가 뭐더라? 1이고 이 기울기가 뭐더라? 이거였던 거죠. 충격력.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시라고. 보고 그리면 내가 그린 거 보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그리려고 할 때 막혀요. 그럼 그걸 계속 돌려보면서 그릴 수 있도록 해보시고 이 뒤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래프들이 많아요.
음.